근데 전체적으로 기조발제부터 발표해 주신 내분까지 비록 주제 내용은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관통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장영 선생의 전체 핵심 사상은 역학은 곧 예학과 일치한다. 내지는 혹은 그 역학을 통해서 예학이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궁극적으로 고민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아주 놀랐던 것은 제가 아까 유건종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그 당시에 지리적인 환경이라든지 혹은 정치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아버님의 일찍 여인 그런 불우한 상황에서도 18살이라고 하는 그 젊은 나이에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이론들을 체계화시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유학자들이라고 표현되는 퇴계나 율곡 혹은 남명 이분들과 견주어서도 전혀 빠지지 않는 그런 사상적인 이 논단들을 그때 당시에 세상에 내놓았다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또 그분이 바로 이 구미를 지역으로 해서 주변에 활동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학적으로 보면 영남학을 이끌었던 성리학적 대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무엇 하나 빠뜨릴 것이 없는 게 오늘 장영 선생의 사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발제에서는 오늘 박학래 교수께서 재언이라고 해서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역학으로서의 구미학입니다. 구미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정초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야언 길제를 통해서 혹은 여흔 장평광을 통해서 그 길을 한번 찾고자 이렇게 하는 것인데 대체로 이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부각시켜야 되겠지만 또 그 사상가가 내적으로 갖게 되는 그 한계들도 분명히 우리가 짚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현재적 의미를 더 갖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여흔에 대한 이 연구 작업들이 이 박학래 교수님께서 제언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처럼 개별적인 연구에 치중되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되는 이론들로 남아있고 그것이 좀 더 확장되고 확산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공동연구를 통해서 이 여학이 갖고 있는 학문적인 성과들을 제대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구미학을 정초짓고자 하는 이 구미에서 혹은 이 학문을 또 체계화시키고자 하는 연구자들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네 분 말씀을 다 들으셨는데 지금 아까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끝까지 남아서 이 전체 학술 심포지움 논의를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 주제 내용과 관련해서 발표하신 분들 순서대로 표현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 있으면 지금부터 직접 오늘 우리 발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시간은 6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장기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지속이 됐기 때문에 한 5시 반쯤에 제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양이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네 분께 순서 없이 질문을 해주시고 좋은 답변을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에서 문학 활동하고 독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서재원입니다. 오늘 소중하고 귀한 연구 결과물들 감사하게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저번에 1차 때 구미학 학술 심포지엄 때 저기 길재 선생에 대해서 그때도 또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들었을 때 길재는 그 포원으로부터 이어받고 또 길재는 그 도통이 이어지기를 박영성 선생과 병공 선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그때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도통에 따르자면은 적어도 그 박영성 선생이나 병공 선생님이 아마 오늘 주요 인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장현광인가 하는 그 의문점을 제가 한 가지 여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분에게 말씀드릴지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이제 저들 구미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역사적 인물들이 우리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데 대해서 시민들이 어차피 동의를 해주고 그 인물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인물에 대한 가치를 현대에 가져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지 아마 구미학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발제하신 교수님이 이제 가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메모해둔 게 발제 파트에 보면은 그 최근에 한 연구 논문에서 여헌학을 역사 문화 자본으로 파악하고 스터디 뱅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과 같이 여기 쭉 나가시다가 이에 관한 활용 방안을 찾고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에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 여헌 선생님의 그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초고령 사회를 이제 바로 앞두고 있는데, 여헌 선생님이 강조한 그 노년에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계신다면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주셨고요. 우리가 보통 성리학의 도통상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 주제로 여헌 장영옥 선생을 하기엔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건중 선생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왜 장영광입니까? 다른 그럼 어떤 분이 답변이 좀 예, 신창호 선생님. 예. 예, 유건중 선생님 답변 안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유건중 선생님 고려대학 선배신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걸 뭐 대표로 답변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학계의 얘기가 아니고요. 여헌학은 지금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제가 이 구미에 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동국 18년이 있으면 아까 이제 도통 얘기를 하셨는데 18년에 동국 18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그 도통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포원 선생부터 이렇게 이제 성리학의 비조다고 해서 이렇게 막 학계에서 정설로 이렇게 돼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렇게 아까 그 유건중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위기지학을 통해서 문집으로 많이 남겨놓지 않고 굉장히 실천 영역을 가지고서 우리 역사에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규명이 되지 않고 그런 차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좀 불행하게도 어떤 뭐 당쟁 의식이라든가 다른 정치적인 사안에 의해 가지고 이제 조금 뭐 배제되는 부분도 어떤 분들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 여헌학은 자성학입니다. 제가 눈여겨보는 건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헌 선생이
집안 어른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아까 18세에 이제 우주 요가집을 이렇게 실습하고 하는데 18세면 지금으로 보면 아마 30대 후반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오늘날 뭐 여러 가지 발달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간에 아주 젊은 시기에 그런 왕에 오를 만한 그런 아주 성악 십도에 비견될 만한 그런 어떤 그림들을 그려놓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생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종합적으로 집대성할 만한 그 쉽게 말해서 학득과 실력을 겸비해서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통에서도 당연히 벗어나 있고 벗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뭐 도통 차원에서 볼 필요도 없고요. 앞으로 만약에 선양을 하거나 뭘 한다 그러면은 지역학으로도만 떠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 여원집도 있고요. 아까 저기 이사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역학도설 같은 경우는 아직 번역이 제대로 안 되고 다른 분으로 별도로 있단 말입니다. 영인본은 이렇게 다니지만 그러면은 그런 종합적인 저수를 남겨놓은 분이 과연 어디냐. 그리고 이 여원 선생님 어디 붙일 데가 없습니다. 어떤 곳은 뭐 기호학이다 태기학이 어디 붙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생학으로서 아주 그 독특한 별도의 조선중기 여기 구미 지역에서 시작된 어떤 학문으로 이렇게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원 제자분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병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이더라고요. 네. 보완설 좀 해주시죠. 그 도통과 관련해서 이제 그 여원 선생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도통이라는 것을 적용을 할 때 하나 좀 주의해 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하나의 일종의 계보학이거든요. 계보를 이렇게 구별해서 누가 정통이고 누가 그 정통이 아닌가 하는 것을 구별해내는 그런 방법인데, 거기에는 일종의 이제 그 학문이나 종교 내지는 이런 그 어떤 성인의 가르침에 대한 그 하나의 어떤 계파별 그 우위 뭐 이런 걸 이제 그 논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의 그 전통에서는 이제 그 살인파가 이제 일종의 그 정치적인 그 세력으로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그 살인파를 훈구파와 구별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계보를 이제 정했고, 그런 것이 이제 영남과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그것을 이제 이어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관행이, 학계의 관행이 이제 조선 말기까지 또는 구한 말이라고 하는 그 시기까지도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무비판적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이제 무비판적이라고 하는 건 성찰이 없었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그런 그 영남과 기호에 속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런 흐름을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유학사니 또는 뭐 여기 옛날에 그 여기서 활동하신 유명정 선생 그 같은 분들도 이제 그 유학자를 쓰실 때 여원 선생의 학설을 퇴계와 율곡 양쪽의 절충설로 이렇게 규정하면서 뭐 이제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제 아마 그 이제 설명하고 가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기존의 그런 일종의 계보학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학문 연구의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조선 유학자들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많이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주로 이제 학문의 그러니까 조선 유학을 연구할 때에 주제가 되는 것이 사단 칠정 논변이니 또 이기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을 중심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양 철학식으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철학적 주제에 관한 논변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그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확실하게 나오는 게 이제 주리와 주기의 그런 구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소를 이렇게 좀 여원 선생처럼 좀 되게 좀 양쪽을 이렇게 뭐랄까 넘어서서 그 양쪽의 어떤 구별을 넘어서서 하나로 통합하는 체계를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그 전통적인 계보학적인 관점에서 언급되는 도통서를 너무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중고로 삼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은 여원 선생에 대한 연구가 과거보다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원 선생 책도 많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새로운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여헌학을 좀 새로운 관점으로 또 새로운 준거를 통해서 다시 어떤 그 자리를, 위상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연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 답변은 두 번째 물음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여헌 선생의 사상을 현재적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앞에서 안동대학교 석사과정 논문에서 이 여헌의 사상을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스토리 뱅킹화하는 작업들,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들, 뭐 등등 이런 적극적인 활용 방법이 있을 텐데, 혹시 오늘 우리 교육 쪽에서든 아니면 뭐 우리 역학 쪽에서든 혹은 우리 교육 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헌 사상을 어떻게 좀 더 현재적인 의미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방법론들 한번 제안해 주신다면 어떻게 있을까 싶습니다만, 혹시 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 여헌 선생의 그 우주 요갈첩을 굉장히 이제 좀 아주 교육 자료로 활용할 만한 그런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하나 해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주 요갈첩의 마지막 저희 방궁첩이잖아요. 방궁첩은 이제 그 문자로만 이렇게 이제 나열이 돼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플래시 무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5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번역을 하고 그걸 이제 한문과 같이 이제 보여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걸 여러 번 이제 뭐 공무원 교육하는 데도 가서도 틀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그 한국 유학 가르칠 때도 제가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그 일종의 그 문화 콘텐츠 이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유용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이 유학자 중에 특히 여헌 선생만큼 그 도서를 많이 제작하신 분이 드물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걸 거의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우암 송시열 같은 분은 글을 많이 썼는데 그림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물론 이제 그 학문의 그 깊이나 그 수준을 제가 논의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림을 그려본다는 거는 학문을 통찰해서 그걸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글만 쓰면은 전체 이 구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교육 자료로서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이 사상을 정리하는데도 그림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저는 그 여헌 선생의 그 자료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주요 그 역학 도서뿐만 아니라 우주요갈적 같은 경우는 간단하면서도 학생들한테 이게 유학이 바로 이런 거다. 유학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그 수양을 했고 또 남들한테 교육하려고 했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우리 신장 선생님, 저도 사실은 그 방금 이제 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교육학 그 자료 중에 도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군건 선생의 그 입학도서를 칩니다. 그 우리 교육학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쓰고 이제 코메누스라는 사람이 쓴 세계도회라는 것보다 한 200년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은 선생 도설이 이제 비슷해요. 서양의 최초의 시청각 교재라는 세계도회하고 비슷합니다, 시기가.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좀 원용해서 저는 청긴 우설인데 저는 이제 여은 선생의 경리서를 얘기했잖아요. 그 경리서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교육학 시간에 이제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기도 하지만은 이제 가로세로 아닙니까? 경위가 경도 위서할 때 그걸 가지고 이제 교육을 비롯한 많은 세계를 볼 때 한쪽만 보지 마라. 세계를 이렇게 모눈종이 있잖아요. 모눈종이 그걸 다 준비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경위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이런 분이 있는데 학문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세계를 볼 때에 X축, Y축처럼 이렇게 해서 하라고. 그거는 실제로 수업 시간에 많습니다. 자주 많이 쓰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만약에 이제 문화 콘텐츠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 교수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로 보급하는 그런 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걸 혼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물음은 뭐 현실적인 물음입니다. 노년에 좀 더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노인 복지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위기 지학을 지향했던 여은 장영광 선생의 사상이 우리 현재적인 의미에서 이 노년과 관련됐을 때 어떤 해결의 방법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인데, 혹시 여기와 관련해서도 이원 선생님. 근데 사실 제가요 지금 저희 중앙대학교에서 프로젝트로 하나 이제 책을 쓰고 있는 게 고령사회 인문학입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부의 그런 대책도 있고, 또는 학문적인 대책이 노년학이라고 있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책도 나오고, 또 성공적 노화, 석세스 에이징이라는 책도 나오고, 아니면 심지어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노화는 이제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하면 노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의술이나 이런 게 이제 발달이 돼 있고, 신경과학을 통해서 이제 늙지 않는 그런 방법도 이제 개발하고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좋은 습관을 가져라.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식습관뿐만 아니라 뭐 잠자는 수면 습관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허심 마음을 비우고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학적으로 염색체 뒤에 달린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면은 노화가 빨리 오고 그러면서 뭐 장수가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물학적인 유전학적인 그런 비밀을 밝히긴 하지만은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결국은 평소에 좋은 습관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유교나 불교나 어쨌든 이런 동양에서 얘기하는 평상시에 수양하는 삶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미래적인 대안으로 얘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의 일상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의례장치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는데, 의례장치. 의례장치는 굉장히 다양하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똑같은 유형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자기가 구비하느냐, 어떤 것을 구비하느냐, 의례장치들을.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일관되게 일상생활을 통해서 엮어서 실천을 하느냐. 이게 결국은 매일매일 쌓이면서 결국은 그게 세월이 지나면은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질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수면이 별로 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게 알츠하이머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평상시의 습관에서 누적돼가지고 생기는 효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바로잡으려면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이 노년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년까지 꾸준히 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면 이게 바로 노인사업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노인사업의 골자는 결국은 유교의 도덕에 입각해서 허심하게, 그리고 뭐 귀나 눈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처럼 작동을 잘 안 하지만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그러니까 평화로운 마음으로 어떤 허심탄회하게 사는 것, 이것을 갖다가 노인사업의 골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노욕 같은 것도 버려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위기지역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될 수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남대학교에 있는 김경호 교수가 그 노인사업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약속드렸던 35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예. 네, 저는 이은학연구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장이곤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하고 또 지금까지 늦게 물론 기조 발제를 해주신 박황미 교수님 가셨습니다만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인사드리려고 일어섰습니다. 사실 그 연합연구회 여러 해를 통해서 학술 행사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10월에도 동양철학회에서 이곳 구미에서 하루 종일 또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사장을 맡고 연합을 맡고 있는 저는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그 학술대 내용을 잘 간직해서 앞으로 연학 연구의 발전에 기여와 공헌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고 너무 고맙다는 뜻에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그 교수님들 말씀 속에서도 역학도술 그 이야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 그 연구해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로 역학도술을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나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볼 수 있고 그 어려운 내용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번역을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금년에 교육부도 가고 고정번역연구원에도 몇 차례 가고 지금 교습 중에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이미 예산이 연도말이 돼가지고 그렇고 내년에 잘하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늘 관심을 가져주신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우리 종중이나 연합연구회나 물심양면 그 힘을 합해서 국가 차원에서 번역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받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아마 정부 차원의 예산 고정번역연구원에서 아마 반영이 될 것 같는데 그때 진행되어 가면은 또 결과가 좋게 나오리라고 보고 또 연락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연학연구의 발전에 기여 공헌해 주시건 우리 교수님들께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술대회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마치는 건 참 드뭅니다. 원래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 그럼 제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한마디. 예. 제가 할 말이 없을까 했는데 또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그 역학도서를 번역하실 때 이게 전부 다 그림이잖아요. 이걸 그냥 영인 자체도 중요하지만 알아볼 수 있게 이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옮겨야 되는데 이 100% 똑같지는 않거든요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 디자인에게 시키면 좀 곤란한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러스트 작업을 해봐가지고 이게 이제 표현 차이가 다 영향을 줍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를 좋은 일러스트로 해야지 이 자료가 뭐 많이 인용도 되고 선명하게 들어오고 이럽니다 이제. 이걸 뭐 스케치 하듯이 옮기면은 활용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적으로 좀 아니 미리 이제 고민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아까 박학래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간섭하지 않는 것. 그죠? 예산만 딱 따주시면. 예. 학자들은 객관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서양 철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늘 한국 철학, 동양 철학에 또 삐딱한 시선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강연해 주신 분들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이 철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모든 것들을 자꾸 하나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실체화시키려고 하죠. 원칙이라는 의미에서 혹은 원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규정을 해버리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일종의 명사적 사고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름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경이다, 성이다, 뭐 이렇게 자꾸 하는데 지금 21세기는 우리에게 그런 명사적 사유가 아니라 사실 동사적 사유를 요구를 하거든요. 끊임없이 우리 장영학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늘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그를 우주 속에서 변화하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영학 선생의 사상도 21세기 우리의 의미에 맞게끔 동사적으로 사유하면서 규명해내는 작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물론 박학래 교수님은 바쁜 일정 때문에 다시 올라가셨습니다만 네 분 성실하게 여러분에게 발표해 주시고요. 또 진지하게 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서 책임을 다해 주신 네 분 교수님께 여러분 큰 경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원학회 우리 장 이사장님 포함해서 구미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지역학으로서의 여원학을 넘어서서 세계적 의미에서의 여원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오늘 2021년도 하반기 구미학 학술 심포지움을 이 자리에서 마치고요. 내년에도 또 더 좋은 주제를 기획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